네, 펀드 노트입니다. SK증권 이민환 과장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회사가 바뀌셨어요. 아, 네, 회사를 좀 이직해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바쁘시겠네요, 요즘. 아, 네, 이번 주 좀 바빴습니다. 오늘 어떤 펀드 알아볼까요? 아, 네. 이번 주에는 그 작년 좀 펀드 시장을 좀 뜨겁게 달고 있었던 분리과세 하이드 펀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투자의 핫 이슈는 이제 아무래도 공모주 투자와 세테크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상품이 저 이제 분리과세 하이드 펀드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3조 원 이상의 그 수탁고를 올렸던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모주 투자, 세테크,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 펀드를 좀 아셔야 되겠네요.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 오늘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어떤 장점과 또 단점이 있을지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액이 지난해 3조 원 돌파했다면은 아주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이제 핫해지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펀드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일까요? 일단 분리과세 하이힐드 채권,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고요. 하이힐드 채권은 일단 트리플 B 플러스 이하의 채권을 총칭하는 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B 이하 채권을 등급 채권임으로써 안정성이 좀 낮습니다. 그 대신에 수익률이 좀 높게 낼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채권의 등급이 낮은 만큼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품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고요. 특히 이제 분리과세 하이힐드 채권 펀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 또는 A 플러스 이하 전자단기사채의 설정액의 최소 30%를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대상에 투자하는 만큼 비교적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도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투자 매력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혜택들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은 정치적 그 정책과도 관련이 좀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도달하고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 하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리플 B 플러스 이하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또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일까요? 이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리과세라는 상품의 이름처럼 이제 5천만 원까지 펀드 투자를 통해서 발생되는 모든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15.4% 세금을 제한 뒤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더라도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기준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의 과세가 많이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소득이 높으신 분들께는 이 펀드가 굉장히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혜택으로는 이제 공모지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것이 이 펀드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펀드들이 이 펀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 장점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제 IPO 시장이 뜨거워서 관심을 가지고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했었지만 너무나 이제 많은 경쟁률 때문에 공모주를 받지 못했었던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10% 정도 공모주에 대한 우선 청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군요. 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작년 SDS 청약 사례 같은 걸 보면 이제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우선 배정의 혜택으로서 이제 개인 청약의 8배, 일반 펀드의 38배 정도 이제 많은 배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금융소득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네. 분리과세를 받는다는 점과 공모주 시장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혜택이다라고 보셨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분들께서 이 분리과세 받는다는 장점 아주 매력적인 혜택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모주 우선 배정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난해만큼 올해도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시장인가? 네.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난주 방송에서는 이제 제가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렸었고요. 아예 가지고 오셨죠. 네네. 공모주 펀드.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제 공모주 시장은 좀 괜찮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와 또 뭐 한 주 지났어도 이제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제가 뭐 NS 홈쇼핑 상장돼서 시주가 대비 한 6% 정도 상승했다는 걸 제가 방금 봤었는데요. 그걸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공모가는 하회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10,000원 하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직 살짝, 뭐, 네. 종가는 아니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노션과 에너지 넥스원 같은 그런 이제 대형 1조 원이 넘는 IPO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매력은 좀 크다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네이처 리퍼블릭이나 토니모리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서 네. 이제 뭐 분리과세 하일 펀드에 들어가는 공모주에 이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IPO도 기다리고 있고요. 한국도로공사나 한국마사회도 네, 맞습니다. 상장을 하나요? 네. 그렇다고 지금 그래요?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공사죠. 이 두 가지 모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인천공항공사까지. 네네.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공항이 상장된 게 없었어요. 중국에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인천공항도 상장을 하고요. 그렇군요. 자, 올해도 이렇게 공모주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봐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를 투자하는 리스크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낮은 네.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인 점이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한 기업의 부도나 워크아웃이 상황에 마주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룹사 채권에 문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 그룹의 계열사의 채권이 문제가 되면 그룹사 전체가 이제 전체 채권 시장까지 문제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의 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네. 금융 상품이 다 마찬가지죠. 주식까지 해서 리스크가 많은 만큼 또 돌아오는 것도 클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것들을 아래 위로 좀 감안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네. 300만 원 수익 볼 수 있다는 건 300만 원 손해 볼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러면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또 수익률을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수익률 좋은 펀드를 고르자면 네. 하이힐드 펀드, 분리과세 펀드에서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판단할 점은 네. 하이힐드 자산에 대한 운영 역량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운영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긴 운영 역량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을 잘해왔었던 운용사를 선정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자산 운영 역량을 가진 운용사 선택이 이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뒷부분에서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지만 공모주 배정을 통한 수익에서는 펀드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익률에서는. 대신에 이제 올해부터 하이힐드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많이 투자할수록 공모주를 추가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게 또 정책적인 네, 이유군요. 네네. 네. 아무래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네네. 정책적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에 대한 운용량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게 가장 큰 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이힐드 채권을 잘 다루는 네. 운용사를 골라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좋은 운용사들. 자, 구체적으로 수익률 알아볼까요? 네. 작년에 이제 출시된 상품이고, 이제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는 이제 크게 공모와 사모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소액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모형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는 흥국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나 KTB 공모주 분리과세 하이힐드, 교보학사 분리과세 하이힐드, 크게 이제 세 가지 상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딱 이 세 가지가 있나요? 네, 그 외에 자투리 펀드라고 해서 클래스가 다르거나 아니면 작은 규모로 네, 운영하고 맞습니다. 있군요. 네. 네.
네, 그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개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네. 네. 수익률 볼까요? 네, 뭐 재료 기준 3월 9일 수익률을 보시면 흥국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는 14.93, 교보학사는 12.72, KTB는 0.09%로 그 다른 두 펀드에 비해서 KTB가 좀 작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가 이제 KTB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 2월 16일 날 상장 설정이 되어서 한 달도 채 운영이 안 된 맞습니다. 펀드군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제일모직이나 삼성 SDS에 그런 혜택을 못 받던 점이 네네. 수익률 이렇게 낮은 두 펀드에 비해서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이 세 개 중에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 여러 가지 뭐 매력도 있고 리스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품 가입이 제한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좀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공모주나 이런 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한시 상품이고요. 납입 한도도 전 금융기관 합산해서 5천만 원 이내, 납입 기간도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 그래서 1년 미경과시 이제 펀드로 환매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받았던 세제 혜택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펀드노트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 알아봤습니다. 공모주 투자와 세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펀드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